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 경기대 2025 논술 문제인데, 문항 1번에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가의 기억의 햇빛이 가진 의미를 바탕으로 다에서 표현된 달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달, 명월이죠. 나의 달과의 차이점을 소설하시오. 7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예요.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논술 문제 중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약에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요, 선생님은 어떤 대학교를 얘기하냐면 시립대를 얘기해요. 시립대 3번 문제가 정말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쩔쩔매는 문제가 있는데 시립대 3번이 아주 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지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여기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으라면 나는 이 문제를 꼽아요. 경기대 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대 1번 문제는 지금까지 역대로 10년 동안 경기대 문제를 쭉 검토해보고 선생님은 다 뭐 촬영하고 다 검토했으니까요. 이게 보면은 1번 문제는 문학 작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경기대는 700자 내외로 쓰게 하는데 1번 문제는 언어 영역에 관한 문제고 2번 문제는 사회 영역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 좀 이따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문제는 경제에 관한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게 이 문제가요.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 그래서 나는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쟁률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논술에서 교수가 물어보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능력이 있다면 70대든 100대든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자 중에도 경기대로 지원한 친구들도 있는데 2025 논술 문제를 가지고 이걸 연습을 했을 때 대부분 애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어려움이 또 오류가 뭐냐면 7회자를 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7회자를 씁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7회자가 되는지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2025 논술 문제 패턴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다. 내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지금 올해 2019년도에 성신여대가 시험을 보고 난 시점에서 내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 지금. 근데 성신여대 시험 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2025 논술 문제랑 똑같이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난 그래서 2025 논술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강의에서 내가 강조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경기대 문제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700차를 메꾸느냐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가는 금오시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는 내밀고 필무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관동들곡이에요. 그럼 니들 국어 시간에 이를테면은 금오시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내밀고 필무렵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관동들곡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있다. 아주 쓰기가 편하겠지, 그지? 솔직히 이 경기대 문제는, 그러니까 국어 영역에서 문학 작품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가 잘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걸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럴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주어진 제시문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논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건 어떻게 작성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잘 봐. 가 기억의 햇빛이 가진 의미를 바탕으로 그랬지. 다에서 표현된 달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미지를 설명하는 거야. 뭐의 이미지니? 다에서 표현된 달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거야. 우리나라 논술 문제가 학생 메밀꽃 풀무렵에서 짐승 같은 달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달이 뭘 의미하니? 이렇게 안 물어봐. 우리나라 논술 문제가 그렇게 안 물어봐. 어떻게 물어보느냐? 금오신화에 나오는 햇빛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달의 메밀꽃 풀무렵의 달의 짐승 같은 달의 의미가 뭐니? 이미지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니?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점을 쓴다는 기분이죠. 에? 가하고 다의 공통점을 쓴다는 기분으로 네가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가지고 이 이미지를 이게 목적어잖아, 그지? 달의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햇빛하고 기억의 햇빛하고 다에 나오는 달하고는 어떤 면에서 같을까라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야. 첫 번째 네가 해야 되는 과제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달이 나온다. 이 명언인데 나에서 달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다의 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700자를 구성할 때 방법은 뭐냐면 네가 일단 이걸 찾아야 돼. 이거 두 개. 자, 가다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가다의 공통점이 뭔지를 메모를 하라고. 어? 물어보는 말이 정답이지? 요거를 메모를 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다의 차이점을 메모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하고 달, 가의 햇빛과 달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메모하라고. 근데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넌 떨어진 거야. 방법이 없어. 그럼 떨어진 거야? 예. 근데 가의 햇빛하고 달이 상징하는 이미지가 내용이 이거 아닐까? 계속 읽어보고 또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것도 상기해 보면서 아 공통점이 이거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여기 주어진 자료대로 충분히 설명하는 게 논술 답안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 그다음에 나하고 다의 차이점은 나하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럼 나에서는 짐승 같은 달의 목소리라고 그랬고 이거는 명월이 뭐 어땠다고? 명월이 천신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간도물고에서 이거 차이점이 뭐지? 달이 똑같은 달인데 차이가 뭐지? 이거를 메모 넣고 그거를 중3한테 설명하듯이 쓰는 것이 논술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설명을 했지. 그러면 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럼 처음에 뭐를 시작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대로 해라. 알았지? 선생님 말대로서 3단락으로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3단락으로 구성한다. 그럼 선생님 1단락은 뭡니까? 1단락은 잘 봐봐. 1단락은 잘 보면 뭐가 되겠니? 이해되는 거죠. 자, 가의 기억의 햇빛이 가진 의미가 뭔지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 가의 햇빛이 가지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의미를 쓰는 거예요. 1단락에는. 요것도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 어떻게 하면 글자가 내려가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글자가 내려가냐면 가의 기억의 햇빛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끝. 글이 내려갈 수가 없지. 야, 글이 내려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 내가 학생들하고 이제 현강에서 이제 이렇게 제도하다 보면 얘는 답을 알아. 근데 불행하게도 다 썼는데 500자가 안 돼. 내가 한두 번 그런 원고를 보는 게 아니야. 걔는 뭐를 안 하고 있느냐면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말. 가를 어느 정도 요약을 하세요. 알겠니? 가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라고. 그러니까 금오신화의 이야기인데 뭐 금화가 태백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애를 잉태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알을 낳는데 뭐 주먹이 나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고 난 다음에 잘 들어. 이를 통해 볼 때야. 이를 통해 볼 때 해가지고 요 내용을 통해 가서 답을 내는 거야 이제. 이를 통해 볼 때 어떻다고? 햇빛은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햇빛은 무엇이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쓰게 되면 있잖아. 너 700자 충분히 쓸 수 있어. 이게 일단의 내용이야. 햇빛의 의미가 뭐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쓰지 말고 가를 좀 요약을 한 상태에서 이를 통해 볼 때 들어가면 그러면 네가 쓰기가 편하다라는 거지. 알아듣겠지, 그지? 자, 그럼 2단락은 뭐니? 좀 감이 좀 오니? 2단락은 그렇죠. 이제 이거 쓰는 거죠.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의 이미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달의 이미지가 뭔지를 서술하는 거죠. 서술하는 거지. 근데 이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뭐를 바탕으로 이 햇빛이 왜 썼냐는 얘기지. 이거하고 따로 놓으면 안 되지. 생각해봐. 이거 햇빛은 햇빛이고 달의 이미지 이러면 안 되는. 이걸 바탕으로 이미지를 쓰는 거니까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를 쓰면 되겠지, 그지?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을 먼저 쓴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와의 공통점을 쓴다는 기본으로 된 얘기야. 이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다의 요약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3단락은 뭐냐면, 차이를 쓰라고 그랬지. 근데 내가 이렇게, 힌트를 줄게. 지금 팁을 줄게. 차이점을 쓰라고 그랬지만, 넌 있잖니, 나의 공통점부터 들어가. 자,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나의 차이를 쓰는 건데, 순서를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쓸까? 요거 이렇게 끌어서, 요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공통점을 쓰는 거야. 교수님, 나하고 다의 달은요, 공통적으로, 요렇게 다루고 있네요. 요렇게 다루고 있네요. 그런데 나하고 달은요, 요렇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나는요 요렇게 하는 반면에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는 요런 의미로 지니고 있지 않나요? 요런 등들을 쓰라는 거야. 그러면 700자가 있다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몇 자로 쓰면 좋겠니?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700자, 750자 그러면 250, 250, 250이 될 텐데, 그지? 그러니까 너희 있잖아. 그냥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내가 2, 300자라고 할게요. 2, 300자. 1달러는 2, 300자. 그러니까 250자를 쓴다는 기분으로 250자, 250자, 250자 하면은 750자가 되지 얘기지? 요것도 2, 300자, 예, 2, 300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선생님 제가 찾을 때는 요거는요 길게 못 쓰겠어요. 오늘 200자로 쓰라고. 어? 내가 충분히 햇빛의 의미를 길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300자로 쓰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300자가 오버되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야. 너무 이제 전체적인 분량의 어떤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200에서 300자 정도로 정리를 하면 700자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야. 근데 요건 있잖아. 내가 좀 미안한데 그냥 암기해라. 응? 암기해서 시험장에서 이게 딱 또 물어보는 걸 답을 찾아가지고 탁탁 하면 너 분명히 700자 쓸 수 있어. 내가 현강에서 야 너 한번 써봐 했더니 400자 500자 쓰는 애가 있잖아. 요렇게 설명하고 해보니까 선생님 700자나 나오더라고. 한번 연습해봐. 그러면 다 요거부터 찾아야 되겠지? 그럼 너 이거 찾고 나를 다시 만나자.